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군력이 섬나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해군력의 상징이라고 하면 단연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꼽는다. 강한 해군을 추구하는 우리 해군 역시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기대했다. 최근 정부는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군의 두 가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항공모함은 경항공모함 도입으로 해결된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역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잠수함이라고 불린다. 핵잠수함이라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다. 핵이 동력원인 잠수함이 핵잠수함으로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보유를 희망하는 무기다. 재래식 잠수함 또는 디젤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일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전에서 항공모함과 더불어 전쟁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이 동력원인 핵잠수함과 축전기가 동력원인 디젤 잠수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속력과 수중작전 지속 능력, 공격 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속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해군의 8번째 잠수함인 나대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수함을 기차에 비유하면 핵잠수함은 고속열차인 KTX,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인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며 핵잠수함은 평균 속력이 시속 37에서 47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 걸리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평균 시속 11에서 15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40일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동력으로 핵을 사용하는 만큼 운항 중 연료를 재보급받을 필요가 없어 기항지도 필요 없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운항 중 연료를 보급받아야 해 기항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기동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지난 1982년에 격돌한 포클랜드 전쟁이 꼽힌다. 당시 영국은 14,400km 떨어져 있는 포클랜드로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냈다. 핵잠수함은 10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아르헨티나의 함정을 격침하고 제해권을 장악해 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됐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전투가 끝난 후인 35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이 해전에서 디젤 잠수함의 무력함이 입증되자 당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을 결정했다. 현재 영국은 미국처럼 핵잠수함만 운용한다. 핵잠수함은 수중작전 지속 능력에서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잠수 지속 기간은 최대 3주가량이다. 반면 핵잠수함은 연료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됨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잠수 지속 기간 역시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잠수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은 충분한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식량 보급과 승조원 휴식 등을 고려하면 핵잠수함의 실제 잠수 능력은 최대 6개월가량으로 디젤 잠수함과의 잠수 능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말을 목표로 한 3,000톤급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을 완료하면 SLBM-3에서 4개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이는 동북아시아 군사, 안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SSBN을 감시하려면 물속에서 오랫동안 고속 이동할 수 있는 진짜 잠수함인 핵잠수함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군도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잠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해군 자체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면서 한국형 핵잠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잠수함 전문가들이 꼽는 1차적 이유는 수면 위로 스노클을 자주 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상대편 잠수함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적용 잠수함은 SLBM 탑재 잠수함보다 1.5배 이상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핵잠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주장이다.
문근식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핵방어를 위한 킬체인은 원점 공격이 핵심으로 SLBM을 탑재한 상대 잠수함을 공격하려면 아군 잠수함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국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계속 미행하다가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려는 순간 아군 어뢰로 즉각 파괴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도 지난 10일 국감에서 핵잠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SLBM을 탐지한 뒤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 데 가장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잠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지 않은 데다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가 있는 만큼 핵잠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속력 면에서 핵잠이 KTX라면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다. 핵잠은 평균 시속 37에서 47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여 일이 걸리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평균 시속 11에서 15km로 140여 일이 걸린다. 핵잠은 도중에 보급품 및 연료를 재보급받거나 기항제도 필요 없다. 수중작전 능력에 있어 핵잠은 무제한이지만 디젤 잠수함은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고 속력 및 수중작전 지속 능력이 떨어진다. 또 공격 능력 면에서 핵잠이 헤비급 펀치라면 디젤 잠수함은 플라이급 펀치 수준, 생존 능력 면에서는 핵잠이 스텔스함이라면 디젤 잠수함은 세미 스텔스함에 비유된다. 해군이 직접적으로 도입 의사를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국감 등을 통해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해군이 자주국방 네트워크에 의뢰해 2017년 10월에서 2018년 4월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 용역 보고서도 해군의 이 같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10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 공개한 이 보고서는 핵잠을 유사시 대북 기스 타격과 북한 잠수함 활동 및 주변국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킬체인 무기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SLBM 도발에 대비해 핵잠 자체 개발과 병행해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해외 모델로는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잠을 꼭 짚고 있다. 자체 개발을 하면서도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도입해서 역설계하자는 주장이다.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농축률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고농축을 제한한 한미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비급 잠수함 후속인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프랑스 DCNS사가 개발한 것으로 지난 7월 바라쿠다급 핵잠 1번함 쉬프랑함 진수시도 거행된 바 있다. 한국 핵잠의 모델로 부각된 바라쿠다급 핵잠은 안전잠항 심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 수상 14노트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0일까지 작전할 수 있다. 현재도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2년 안에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김시환 글로벌 원자력 전략연구소장은 원자력연구소는 2004년 핵잠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며 정부가 결심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2004년 핵잠 원자로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앞둔 상태에서 사업단 해체로 핵잠 개발이 중지됐다는 것. 문 국장도 핵잠 기술 수준과 관련해 우리는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며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 자립을 달성했다며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은 다 갖춘 만큼 국가적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핵잠 개발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 문제 등은 남아있다. 이에 대해 해군 용역보고서는 핵잠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함정 동력원으로서 원자로 이용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IAEA의 안전조치협정 조항과 관련해서도 사찰 수용을 전제로 한다면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문 국장은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우라늄 원료를 사오는 것이다.
우라늄 순도 20% 미만은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방안이다. 2015년 개정된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미 고위급 간 합의하면 순도 20%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 측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국장은 내다봤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사업단을 구성하고 시동을 걸었으며 민간 차원에서 소형 원자로 설계 부문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핵잠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2017년 국방 예산에 국산 핵잠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책정했다. 원자로와 함께 한국형 핵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한국형 3000톤급 중잠수함 1번 함인 도상한 창호함도 지난해 9월 진수식을 가졌으며 2년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안창호함에는 사거리 1500km의 국산 순항 미사일 현무-3C가 탑재될 예정이다. 핵잠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건조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해군 용역 보고서가 국내에서 핵잠 개발 시 획득 기간 7년, 총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의 비용을 예상하면서 바라쿠다급 각제 원자로를 기술 도입해 개발하는 역설계 방안을 제시한 이유다. 보고서는 국외에서 도입할 경우에도 바라쿠다급이 적절하다고 제시하면서 구매 비용으로 1조 7천억 원을 예상했다. 북한도 핵잠 건조를 준비하는 정황이 38노스 등 미국 인공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기술적 문제를 떠나 천문학적 건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핵잠 개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러시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핵잠이다.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한 종류의 SSBN과 세 종류의 공격용 잠수함이 있다. SS는 잠수함을 의미하며 B는 탄도미사일, N은 원자력 추진을, G는 순항미사일을 뜻한다. SSBN은 SLBM을 보유한 핵잠수함이다. 북한의 SLBN 한발 장착 신포급 잠수함과 현재 개발 중인 고래급 디젤 잠수함은 SSB이다. 북한이 개발하려는 핵잠은 전략핵을 항시 장착하고 있다고 해 전략원잠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은 1981년 이후 SSBN으로 오하이오급 18척을 운영해왔는데 냉전 종식 후 1990년대부터 핵무기 중요성이 줄어들자 이 중 4척은 유도미사일 잠수함으로 개조했다. SSGN은 전략핵 대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기를 실을 수 있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핵잠은 탄도미사일